안녕하세요. 몽글락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요. 새해 시작은 잘 하셨을까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에는 어떤 뜨개를 했었는지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뜨개 결산을 처음 해봤는데요. 2025년에는 저의 뜨개 성향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를 번갈아 했었고 주로 모자나 가방 같은 소품뜨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대부분 옷을 떴더라고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2024년 뜨개 결산 영상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무지게 제가 제 옷을 5벌 뜨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더라고요. 과연 그 목표는 달성이 됐을까요? 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떴더라고요. 옷 13개랑 숄 1개를 완성했어요. 확실히 작년 1년 동안 뜨개 속도도 빨라졌고 옷을 여러 개 뜨다 보니까 도안을 파악하는 것도 빨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완성작들은 대부분 뜨개로그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뜨개로그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완성한 작품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한 작품의 정보는 화면에 표시해 둘게요. 그럼 어떤 작품들을 완성했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맨 처음 보여드릴 2025년의 첫 뜨개 옷은 바로 이거예요. 숨리치님의 따뜻한 손뜨개 니트책에 있는 도안이고 이름은 젬마 슬립 오버입니다. 제가 뜬 옷 중에 유일하게 뜨개로그를 만들지 않은 옷이기도 한데요. 옷을 먼저 살펴보고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옷은 여기 가운데 큰 꽈배기 무늬가 자리 잡고 있고 양 옆으로 점점 작아지는 꽈배기 무늬가 있어요. 뒤에도 똑같은 무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멍석 무늬가 있는 옷인데요. 6mm 바늘을 써서 꽤 굵은 바늘로 떠내려가는 옷이에요. 여기서 사용한 실은 탄성이 없는 뜨개실이었는데 꽈배기 무늬가 생각처럼 통통하지 않고 납작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풀었다 떴다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한 3-4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계속 떠보자 싶어서 다시 떴는데 편물이 자랄수록 무늬가 괜찮게 보여서 완성까지 했습니다. 살짝 납작하기는 해요. 뜨는 동안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부인의 겹단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안쪽까지 다 겹단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서 여기저기 열심히 입고 다녔었는데요. 어느 순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큰 덩치가 더 커 보여서인데요. 오버핏으로 입는 옷이라고 해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정하고 완성을 했는데 입으니까 덩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옷 길이도 골반 라인에 맞춰져서 핏이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덩치가 있으면 굵은 꽈배기 무늬를 피하자. 피하지 못하면 크게 입지 말자. 뭐 이런 걸 깨달았는데요. 너무 예쁜 도안인데 저한테는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무늬 있는 스웨터들은 너무 큰 사이즈는 안 뜨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 조끼는 프르시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다시 풀 생각이어서 이 옷은 뜨개로그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잘 풀어서 새로운 녀석으로 다시 탄생시켜 보겠습니다. 젬마 슬립 오버는 너무 예쁜 도안이라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 더 사이즈를 낮춰서 다시 도전해 볼 예정이에요. 다음은 이세롱님의 해지 스웨터입니다. 제가 뜨개 기간을 기록한 걸 봤더니 요거를 열흘 만에 완성했더라고요. 이때 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진짜 하루 종일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 해지 스웨터는 여기 소매 부분에는 무늬가 없고 요 레글런 라인을 따라서 몸판에는 무늬가 있어요. 앞판이랑 뒷판이랑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꽈배기가 약간 하트같이 생겨서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사랑스러운 무늬의 스웨터입니다. 이 도안은 초반에 레글런 늘림할 때 푸르시오 지옥에 빠졌었어요. 도안에 뒷면 차트 도안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떴어야 했는데요. 시작 위치도 여기 소매였나? 좀 평범하지 않게 시작이 돼서 엄청 헷갈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색깔별로 마커를 걸어서 영역을 구분을 하고 종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 꽤나 힘들었던 도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코늘림 끝나고 소매 분리 이후부터는 진도가 쭉쭉 나갈 수 있었고 크게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합사한 소념색실이 너무 예뻐서 뜨면서도 예쁘다를 계속 입에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완성하고 나서 입어보니까 핏이 정말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넥 부분이 겹단이거든요. 통통하죠? 근데 이 중간쯤에 좀 더 튼튼히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해지 스웨터는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도안이라서 기회가 되면 진한 색으로 조금 더 낙낙하게 다시 떠보고 싶어요. 그래도 두 번째 뜰 때는 좀 덜 헤매지 않을까요? 다음은 헤링본 클래식 베스트입니다. 스웨터 버전도 있어서 조끼를 뜰까 스웨터를 뜰까 엄청 고민했는데 결국 조끼로 정했어요. 소념색실과 합사해서 작업했고요. 이때 사용했던 소념색실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파란색 계열이라 바탕실을 어떤 거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무에서 괜찮다고 후기가 좋았던 캐시미어 실을 민트 색상이 있어서 합사를 했거든요. 다행히도 제법 괜찮은 조합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실의 이름이 제주바다 에이드인데요. 실제로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주 바다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 도안은 교차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살짝 교차뜨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틀린 게 눈에 잘 안 띄어서 멀리서 봐야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한 번씩 보면서 발견하는 대로 수정을 하면서 떴던 기억이 나요. 정말 교차뜨기를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도안입니다. 손이 많이 간 만큼 완성하고 나서 만족도도 정말 높은 헤링본 클래식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고요 스웨터입니다. 김대리의 데일리 뜨개 책 속에 있는 도안이고요. 책을 샀을 때부터 계속 뜨고 싶다고 생각했던 옷이에요. 궁금해서 구입했던 테무 메리노 울실과 모헤어를 합사했었는데요. 결국 저한테는 모헤어 따가움 이슈가 생겨서 이 옷은 지금 동생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고요 스웨터는 원작은 6mm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사용한 실에 맞춰서 5.5mm 바늘로 작업을 했고요. 팔 부분에도 원래 안뜨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몽땅 겉뜨기로 했습니다. 이 도안은 안뜨기랑 겉뜨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도안인데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게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이제 몇 코씩 겉뜨기와 안뜨기를 해야 하는지 매단 세어가면서 떴던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게 장점인 게 몇 코씩은 잘못 떠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뜨는 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초보분들도 충분히 뜰 수 있는 도안이었어요. 고요 스웨터는 제가 입을 거로 다시 뜨고 싶어서 뜨개실을 찾고 있었는데 당근에서 바느리하기 테디우를 득템해 왔습니다. 제가 8개를 구입을 했는데 6,000원에 팔아주셨어요. 개당 아니고 8개에 6,000원. 이제 당근해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도 꼭 제가 입을 고요 스웨터도 완성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옷은 아니고 숄인데요.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로 드리려고 후다닥 떠봤어요. 이 숄도 선물로 드리고 지금은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라벌리에서 무료 패턴으로 받은 도안이고요. 소념색실 핑거링 한 타래를 이용해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바니울리의 소념색실 중에 로즈가든이라는 실을 썼는데요. 완성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5월의 선물로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레이스 굵기의 소념색실만 쓰다가 핑거링 굵기를 이때 처음 써봤는데요. 소념색실 자체가 너무 예뻐서 완성작도 너무 예뻤어요. 핑거링 굵기의 소념색실을 이용해서 다음에 또 다른 소품도 떠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틸레리 가디건이에요. 이때 수미님 도안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 가디건을 시작으로 디테일에 반해서 이후에도 수미님 도안을 연달아 떴어요. 이 가디건을 보면 뜨다가 실이 모자라서 쫄깃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같은 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색감의 실로 마감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게요? 티가 나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핸드메이드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튠러리 가디건을 시작하는 모양이 평범하지 않아서 신기했고요. 넥밴드를 한 번에 뜨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배운 넥밴드 한 번에 뜨는 방법은 이제 뒤에 고사리 가디건 뜰 때 기똥차게 썼습니다. 고사리 가디건 보여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가 들어간 도안은 세탁 전후의 모습이 꽤나 달라서 세탁 매직을 느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캐시미어와 울 혼방실로 떴지만 여름실로 뜨면 사란타템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 버전도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초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시련과 고난과 뿌듯함과 행복을 같이 준 바게트 스웨터예요. 소념색 실을 합사해서 작업했는데 바탕실을 구입해둔 상태에서 트래블리안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탕실이랑 어울릴 만한 소념색 실을 골랐는데 합사해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더운 날씨에 끌어안고 뜨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지금도 보기만 해도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저의 역작입니다. 작년에 완성한 옷 중에 고퀄리티 작품을 우선순위로 꼽으라면 단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만족도 높은 완성작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걸 떴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또 떠야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저기 예쁜 도안이라고 꼭 떠보라고 추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바게트 스웨터를 다시 뜨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완성된 옷을 열심히 입고 다니겠습니다. 입고 다니면서 이 옷도 내가 뜬 거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기도 해요. 여름뜨개의 시작은 고사리 가디건이었어요. 바느리야기 파주 오프라인 매장에 갔다가 고사리 가디건이 생각나서 코튼 살라브 실을 구입해 왔는데요. 그 김에 후다닥 떠서 무려 3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원래 도안에는 이 버튼 밴드를 나중에 떠주는 방식인데요. 튠러리 가디건 뜨면서 밴드를 한 번에 떠준 게 생각이 나서 적용해 봤는데 다행히 잘 적용이 돼서 버튼 밴드를 한 번에 떠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디건이긴 한데 단추를 풀고 입는 것보다 다 채우고 입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풀오버처럼 입게 되는 옷인 것 같아요. 고사리 가디건은 원작실로 꼭 떠야 하는 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열심히 잘 입고 다닐 거예요. 다음은 르마레 스웨터입니다. 소념색 실 합사했고요. 이번에도 수미님 도안이에요. 앞에 떴던 두 개의 수미님 도안이 모두 예상보다 작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뜨려고 했던 사이즈보다 하나 더 큰 사이즈를 떴어요. 엄청 얇은 바늘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한참 떴는데도 엄청나게 안 자라더라고요. 여름 옷들은 대부분 실은 얇고 바늘은 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여름실로 반팔을 떴는데 울실로 긴 팔을 뜨면 또 다른 느낌의 가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더라고요. 그 심플한 도안이 딱 제 취향이라서 긴 팔로도 또 떠보고 싶어요. 다음은 서울숲 풀오버인데요. 선물로 보내고 저한테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떴던 초록색 고사리 가디건을 보고 친정언니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선물로 주려고 떴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에 진한 초록색이 찰떡이라 완성하고도 제 마음에도 쏙 들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이거 떠주고 난 다음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아직 못 입었대요. 올해 봄, 여름에는 잘 입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 것도 한번 떠봐야겠어요. 다음은 드디어 완성한 블랙베리 아라한 스웨터예요. 무려 3년 동안 계속 뜨개 위시에 자리하고 있던 도안이었는데요. 제 뜨개력이 레벨업이 되어서 드디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니팅허스의 소념색 실과 합사했고요. 이 도안도 미리 콘사를 구입해둔 상태에서
니팅어스의 소념색실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바탕실과 어울릴 만한 소념색실 컬러를 골랐거든요. 근데 진짜 뜨면서 계속 예쁘다를 입에 달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색상들이지만 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열렸던 용산 뜨개 팝업 코지니트 클럽에 다녀왔거든요. 바늘 이야기 부스에 김대리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블랙베리 아란 스웨터를 입고 출동했거든요. 그 바늘 이야기 부스에서 김대리님 만나서 김대리님께도 막 자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 말고 옷이요. 완성하고 나서 요즘 엄청 열심히 입고 다니는 옷 중에 하나거든요. 중앙에 있는 요 베리 무늬가 두껍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두껍지 않아요. 그게 되게 좀 놀라웠고 엄청 편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산 뜨개 팝업 다녀온 영상도 열심히 편집해서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셀라오 티셔츠예요. 여름 뜨개를 다 접었는데 겨울 다가오는데 갑자기 왜 반팔을 뜨게 됐냐면 제가 뜨개 세계로 인도한 친구가 뜨고 있는 옷이거든요. 알려주려면 저도 뜰 줄 알아야 되니까 저도 한번 떠봤습니다. 처음 떠보는 바텀업 레글런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했는데 몸통을 뜨다가 소매 분리할 때가 조금 어려웠고 나중에 완성하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꿰매야 되거든요. 여기도 조금 어려웠는데 유튜브에 좋은 선생님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잘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네리아기 베지터블 실로 뜬 건데요. 베지터블 색감이 엄청 예뻐요. 그래서 이제 세 벌씩 충동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옷 뜨기도 잘 몰라서 세 벌이면 되겠지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샀던 것 같아요. 뭘 뜰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요게 딱 세 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옷 뜨면 그 실들도 예쁜 옷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다른 색깔로 또 하나 떠볼 예정이고 친구는 올해 여름에 입겠다는 목표로 지금 열심히 완성을 향해서 뜨고 있습니다. 빨리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이어서 이제 별도로 뜨개로그 영상을 못 남겼는데요. 혹시 또 다시 뜨게 되면 그땐 뜨개로그 한번 남겨볼게요. 심플하고 핏이 예쁜 반팔티 셀라오 티셔츠입니다. 다음은 갑자기 뜨게 된 체리밤 가디건이에요. 원래 아이한테 떠주려고 도안을 구입해놨었는데 요런 색깔은 안 입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이즈로 뜨게 됐어요. 하얀은 염색실, 소염색실이랑 합사했고요. 바탕실은 테무의 메리노 울 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합사해봤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예쁜 도안이 더 예뻐졌습니다. 장군님의 도안은 처음 떠봤는데요. 뭔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뜨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시면 그냥 고무뜨기 아니고 교차뜨기 했어요.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밴드를 이렇게 꽈배기로 해야 되나? 뜨면서 좀 사실 투덜댔어요. 힘들잖아요. 이 완성이 코앞인데 이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투덜댔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도안대로 뜨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여기 라인. 장군님의 다른 도안도 한번 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체리밤 가디건은 아직 뜨개로그는 못 올렸어요. 이것도 영상 편집 부지런히 해서 뜨개로그 보여드릴게요. 2025년의 마지막 완성 작품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봄비뇽 가디건이에요. 도안이 어렵거나 뭐 그래서 저와의 싸움이었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되게 오래된 실을 받게 됐거든요. 아마 못해도 한 10년 이상 계속 갖고만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실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찰떡인 도안을 만났거든요. 그게 봄비뇽 가디건이었고 결국은 실을 주신 분에게 연말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민용니트의 도안인데요. 민용님 도안은 처음인데 깔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문어발을 잘 안 하는데 제 최초의 문어발이었고요. 근데
문어발이라고 해도 되나? 생각보다 빨리 완성을 하긴 했거든요. 먼저 시작을 하고 중간에 그 셀러웃 티셔츠도 뜨고 체리밤 가디건도 뜨고 클래스 원은 뜨개 강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일들 있어서 멈춰놨다가 다시 시작하느라 완성까지 작업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정말 재미있게 큰 스트레스 없이 떴습니다. 오랜 시간 담긴 실이 이렇게 멋지고 예쁜 옷이 되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고 선물로 딱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또 매우 뿌듯했고요. 봄비뇽 가디건 뜨개 로고도 부지런히 영상에 담았으니까 편집되는 대로 뜨개 로고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우와, 저 이제 거북손 아닌가 봐요. 여기에 없는 것도 있지만 완성한 의류가 13개니까 그래도 1년 동안 한 달에 하나씩은 완성을 한 거예요. 그죠? 3일 만에 완성한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완성한 것도 있고 물론 한 달 꼬박 걸린 옷도 있지만 1년 동안 정말 많이 레벨업이 되었나 봅니다. 2025년 제 목표가 다른 사람 옷 말고 제 옷 이제 5개 뜨는 거였는데 선물로 보낸 옷을 빼고도 10개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뜨개위시 도안이 2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고요 스웨터, 블랙베리 아란 스웨터, 그다음에 젬마 슬립오버, 헤링본 클래식 베스트 이렇게 4개를 완성했는데요. 1년 사이에 국내 뜨개 작가님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도안 번역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다양하게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옷을 뜨면서 새로운 기법도 배우고 정말 재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 2026년에는 어떤 뜨개줄을 채워 넣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는 몇 개를 뜨겠다 이런 목표보다 뜨개 반경을 좀 넓히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색뜨기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배색뜨기 도안을 포함해서 뜨고 싶은 뜨개위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뜨개질과 겹치는 도안들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뜨개질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 뜨개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전히 저의 뜨개 선생님인 김대리님 도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김대리님 책에 있는 대부분의 도안을 떠보고 싶지만 올해는 욕심을 내려놓고 딱 3개만 골랐습니다. 빙봉 스웨터, 연이 베스트, 플랫베리 숄카라 가디건. 책에 있는 도안은 이렇게 3개를 골랐고 책 속 도안은 아니고 별도 PDF 도안 중에 로우키 가디건, 그리고 용산 뜨개 팝업에서 구입해온 코프 스트라이프 니트. 코프 스트라이프 니트는 패키지로 사고 싶었었는데 용산 팝업에서는 품절이어서 구입을 못했고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실을 골라서 배색뜨기 도전하면서 한번 완성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도안은 이렇게 5개 리스트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뿌띠 니트님, 뿌띠 언니 도안은 작년과 똑같이 3개 그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모비 스웨터, 에바 가디건. 사실 작년에 하나라도 뜨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올해는 꼭 떠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또니님의 셰넌 스웨터. 바게트 스웨터 못지않은 복잡함이 보이긴 하는데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도안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꼭 빨간색 셰넌 스웨터를 입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뜨개님 도안인데요. 김뜨개님 책에 있는 도안 중에 아란 베스트를 뜨고 싶어요. 작년에도 넣어놨었는데 결국은 못 떴고 완성하면 진짜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옷이거든요. 근데 보통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올해는 완성을 해서 잘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미님 도안이에요. 작년에는 도장 깨기처럼 연달아 3개를 떴거든요. 아직 구입은 해두고 뜨지 못한 도안들도 남아있어요. 튠르리 폴로, 그 다음에 리모나타 스웨터, 데칼라 가디건. 이렇게 3개거든요. 이 3개도 꼭 뜨고 싶습니다.
이 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면 튠르리 폴로를 여름 전에 완성해서 올해 여름에 꼭 입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민용니트님 도안인데요. 모누니뇽 풀오버예요. 굵은 바늘로 뜨는 스웨터인데 작가님 말씀으로는 3일 완성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실이 마련되는 대로 3일 완성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지금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셀리니트님의 오너먼트 스웨터예요. 사실 이번 겨울에 완성해서 입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겨울은 쉽지 않겠죠? 다음 크리스마스 전에 완성해서 빨간 오너먼트 스웨터를 꼭 입어보고 싶습니다. 겨울만 되면 빨간색이 그렇게 눈길이 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번 겨울에는 빨간 스웨터 갖기에 실패를 했지만 올해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는 저도 빨간 스웨터를 꼭 갖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드나 니팅님의 도안이에요. 올해 제가 도전하고 싶은 배색뜨기에 뭔가 완성점, 배색뜨기의 완성을 알려주는 그런 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옷은 아닌데 너무 떠보고 싶은 도안이에요. 바로 바람숄입니다. 배색뜨기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사실 시작도 제대로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작은 소품들로 조금씩 연습해보고 꼭 도전을 해볼 거예요. 완성하게 되면 멋지게 걸치고서 자랑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한림수직 패키지인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몇 년째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는 도안을 열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뭐 조끼든 스웨터든 입어볼 수 있게 꼭 시작을 해볼 거예요. 올해도 꽤 여러 가지의 도안을 뜨개 위시에 넣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배색 도안을 꼭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실장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부지런히 옷으로 변신시켜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취미를 가져봤지만 뜨개의 세계는 정말 넓고 크고 다양한 것 같아요. 뜨개 도안도 점점 다양해지고 저는 아직 안 해본 게 많으니까 앞으로도 배울 게 많아서 기대되고 뜨개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어쩜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안에서 글이나 차트 기호로 쓰인 내용이 현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푸르시오의 늪에 빠지거나 세고 있던 코스를 까먹고 세고 또 세는 일이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기고 보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채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뜨개 관련 큰 행사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여행 일정도 있어서 조금 바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가 지금 막 밀려 있어요.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있었던 코지니트 클럽 방문기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큰 행사 K 핸드메이드 페어 이번에는 2번 다녀왔거든요. 그 핸드메이드 페어 방문기 영상도 지금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현장 분위기 보시라고 빠르게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이후에 한 번 더 다녀오기도 했고 담아온 영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페어 이야기도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못 보여드린 뜨개 완성작들 체리밤 가디건과 봄비뇽 가디건 뜨개 로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첫 작품으로 지금 뜨고 있는 마이별 스웨터 이 뜨개 로고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지런히 편집하고 다듬어서 너무 늦지 않게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몽글락 작업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뜨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는 올해에도 함께 해요. 안녕.